안녕하세요. 프라임 3학년 조윤기. 김윤하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원기둥이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 원기둥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선 한 가지 가정을 해봐야 한대요. 만약 당신 앞에 풍선이 있다면 당신은 공이나 바늘, 공과 바늘 둘 중 어느 걸로 풍선을 터뜨리겠습니까? 저라면은 끝부분이 뾰족해가지고 그 한 뾰족한 부분으로 힘이 집중되는 바늘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바늘 끝부분은 아주 각이 작은 삼각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더 잘 집중되고, 이러므로 각은 작으면 작을수록 힘이 더 집중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기둥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원은 아주 큰 각 여러 개로 이루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다른 삼각기둥이나 사각기둥처럼 한쪽으로 힘이 집중돼서 그것이 약해져 기둥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은 같은 둘레인 도형 중에 가장 넓이가 넓은 도형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둥은 원기둥이라면 원의 둘레에 비해 많은 걸 넣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의 남는 넓은 넓이는 안에 철근을 넣거나 아니면 콘크리트를 넣는 등 많은 것을 넣을 수 있고, 이는 곧 안정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원기둥은 캔과 건물 기둥이 있습니다. 저희는 복권 당첨 확률과 같은 확률, 또 피아노 속 수학, 평행선, 아치, 나선, 또 저희의 소감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생활 속 수학은 바로 확률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확률은 정말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표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개에 앞서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우의 수는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서 자연수가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6, 1이 나올 경우의 수는 1입니다. 그러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이므로 주사위를 굴려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은 모두들 한 번씩 꿈꿔보았을 만한 것인데요. 당첨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나요?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또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순서 상관없이 45부터 1,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선택해 모두 맞춰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공은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가 모두 될 수 있으므로 45분의 6. 두 번째 공에는 남은 44개의 숫자 중에서 빨간색 공에서 나온 숫자를 제외한 5개의 숫자가 나와야 하므로 44분의 5. 이런 식으로 40분의 1까지 이미 나온 숫자들을 하나하나씩 제외해가면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2등은 보너스 숫자와 숫자 5개를, 3등은 5개의 숫자를 맞춰야 합니다. 이때의 확률을 계산해보면 2등은 335만 7510분의 1, 3등은 35,724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등수가 내려갈수록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일이 같을 확률입니다. 교실에 25명이 있다고 했을 때 생일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생일이 같을 경우의 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구해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는 방법으로 구해볼 것입니다.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은 첫 번째 사람은 365일 중 365일, 아무 날이나 생일일 수 있기 때문에 365분의 365.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생일을 제외한 365일 중 364일이 모두 될 수 있기 때문에 365분의 364. 세 번째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의 생일을 제외한 365분의 363. 이렇게 앞 사람의 생일을 제외해가면서 25명 중 마지막 사람의 생일까지 모두 겹치지 않을 경우의 수를 구하면 0.43입니다. 우리는 생일이 같을 확률을 구해야 하므로 1에서 0.43을 빼주면 0.57. 퍼센트로 하면은 0.57%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실생활 속 수학은 피아노 속 루트 2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음계는 피타고라스가 만든 서양의 7음계 도레미파솔라시를 바탕으로 도샵, 레샵, 파샵, 솔샵, 라샵을 추가한 음계입니다. 이때 낮은 도의 진동수의 2배가 높은 도의 진동수인데 파샵이 딱 낮은 도와 높은 도의 정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도의 진동수의 루트 2를 곱하면 파샵의 진동수가 또한 파샵의 진동수에 다시 루트 2를 곱하면 높은 도의 진동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쉬어가는 타임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실 평행선의 실생활 속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행선은 동일 평면상에 있으며 어떤 두 개도 교차되지 않는 둘 또는 둘 이상의 직선을 뜻합니다. 이런 평행선의 특징으로는 두 직선이 아무리 길어져도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직선이 조금이라도 틀어져도 두 직선은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실생활에서 쓰이는 평행선의 예시로는 에스컬레이터, 창문 틀, 수영장 라인 등이 있습니다. 우선 에스컬레이터는 계단 양옆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평행선이 쓰입니다. 창문 틀의 경우 창문이 조금만 틀어져도 뻑뻑해지거나 아예 열리거나 닫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주보는 두 외곽선이 서로 평행해야 창문이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 라인 또한 두 선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일을 서로 평행하도록 설치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실생활 속 수학은 아치입니다. 아치는 타원형 모양의 상부가 하중을 지탱하기 위하여 타원형 모양의 상부에 걸쳐놓은 곡선형 구조물로 위에서 누르는 힘을 분산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치가 활용되는 우리 생활 속 예시로는 달걀, 터널, 알루미늄 캔의 바닥 등이 있습니다. 위 예시들 모두 힘을 분산시켜 안정적이게 보호하는 역할로 아치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선인데요. 여러분 모두 나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나선은 3차원 공간의 곡선과 같이 매끄러운 곡선의 일정으로 물체의 겉모양이 빙빙 비틀린 형태를 지닙니다. 나선의 영어 낱말 헬릭스는 꺾인 구분을 뜻하는 그리스어 낱말 엘릭스에서 왔습니다. 이런 나선의 특징으로는 공간 집약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직선의 볼펜심보다 나선형으로 스프링처럼 생긴 볼펜심에 잉크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선은 평면 나선인 스파이럴과 입체 나선인 헬릭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스파이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감겨있는 아르키메데스 나선, 또 나선의 선의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는 베르누이 나선, 대수 나선 등이 있습니다. 헬릭스 나선으로는 용수철 모양으로 꼬여있는 알파 나선, 두 개의 서로 대칭인 나선이 같은 축 방향으로 놓여있는 모양인 이중 나선 등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나선의 예시들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방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나선인지 맞춰볼까요? 첫 번째 모기양은 일정한 간격으로 감겨있는 아르키메데스 나선이고요.
DNA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이중 나선입니다. 그러면 허리케인은 어떤 종류의 나선일까요? 네, 선의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는 대수 나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단백질의 결합 구조 중 하나로 펩티드 결합이 용수철 모양으로 꼬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알파 나선의 형태인데요. 이중 나선인 DNA와 헷갈리기 쉽지만 알파 나선은 한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단일 나선입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생활 많은 곳에 수학이 관련되어 있어 발표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려웠고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표하기 위해 더 완벽하게 알고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제 아이디어는 아빠가 사온 복권이나 영화 속에서 집이 기울어져서 창문이 뻑뻑하다는 대사같이 우리 주변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실생활 속을 수학적인 시선으로 봐보니 실생활 속에 수학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수학과 연결되어 있고 수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수학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간단한 수학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면 수학을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생활 수학에 대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3학년 김윤하, 조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